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옛날 옛적에 정말 아주 먼 옛날에요. 저 푸른 초원이 펼쳐진 드넓은 들판 옆 작은 숲속에 마음씨 착한 늙은 엄마 염소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답니다. 엄마 염소의 집은 햇살이 잘 드는 아늑한 곳이었고 집 앞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죠. 이 엄마 염소에게는 7마리의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 염소들이 있었는데 엄마는 이 아기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상에 쏟을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정도였답니다. 매일 아침 아기들이 쫑알쫑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죠. 아기 염소들은 엄마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날이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엄마 염소는 숲으로 가서 아기들이 좋아하는 달콤하고 신선한 풀과 맛있는 열매들을 좀 구해오려고 했답니다. 아기들에게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잠시 집을 비우기 전에 아기들을 모두 불렀죠. 쪼르르르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7아기 염소들이 엄마 주변으로 달려와 동그랗게 모여 앉았어요. 그 작고 반짝이는 눈망울들을 바라보며 엄마는 따뜻하면서도 조금은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아가들아, 엄마가 이제 잠시 숲으로 가야 한단다. 엄마가 없는 동안 너희들은 무엇보다도 늑대를 정말 정말 조심해야 해. 엄마는 살짝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지만 아기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분하게 다시 이야기했어요. 만약 그 못된 늑대가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기라도 하면 세상에 너희를 전부 어쩌면 좋니. 너희의 부드러운 피부와 보송보송한 털까지 모조리 한 입에 삼켜버릴 거야. 그 끔찍한 늑대는 아주 교활해서 자주 다른 모습으로 변장을 하려고 한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렴. 그 못된 녀석은 아무리 변장을 해도 2가지는 숨길 수 없을 거야. 바로 아주 거칠고 투박한 목소리랑 새까맣고 더러운 발이지. 그러니 꼭꼭 명심하고 조심해야 해. 낯선 이가 문을 두드리면 이 2가지를 꼭 확인하도록 하렴. 아기 염소들은 엄마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어요. 엄마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막내 염소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사랑하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엄마의 말씀대로 정말 잘 조심하고 또 조심할게요. 그러니 엄마는 아무 걱정 마시고 안심하고 숲에 다녀오세요. 저희끼리도 서로를 잘 보살필게요. 아기들의 야무진 대답에 엄마 염소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 듯 했어요. 매 하고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아기들의 이마에 뽀뽀해주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떠났답니다. 엄마의 뒷모습이 숲길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아기들은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엄마가 숲으로 간지 채 얼마 지나지 않은 한낮이었어요. 집 안에는 아기 염소들끼리만 남아 조용히 놀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똑똑똑 누군가 집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운 어딘가 익숙한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열어라, 사랑하는 아가들아. 엄마가 드디어 집에 돌아왔단다. 숲에서 너희 모두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가득 가져왔어. 어서 엄마 품에 안기렴. 하지만 아기 염소들은 아무리 목소리가 부드럽다고 해도 그 안에 숨어있는 어딘가 모르게 거칠고 탁한 음색을 놓치지 않았어요. 엄마의 목소리라고 하기엔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죠. 아기들은 곧바로 이것이 늑대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답니다. 엄마가 말한 2가지 단서 중 하나였어요. 우린 절대 문을 열지 않을 거야. 제일 큰 아기 염소가 용감하게 외치자 다른 아기 염소들도 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너는 우리 엄마가 아니야. 우리 엄마는 훨씬 더 부드럽고 고운 목소리를 내지만 너의 목소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숨길 수 없는 거친 기운이 있어. 흥, 넌 그냥 우리를 속이려는 못된 늑대일 뿐이라고. 어서 물러가. 늑대는 아기 염소들의 말에 자신의 교활한 꾀가 들통난 것을 알고는 심술이 나서 입맛을 다셨어요. 요런 영리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하지만 내가 이대로 포기할 줄 아느냐. 늑대는 자신의 거친 목소리가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는 재빨리 마을의 상점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리고는 상점에서 파는 가장 크고 새하얀 백묵 덩어리를 통째로 사서 우적우적 먹어버렸어요. 백묵을 먹으니 신기하게도 늑대의 거칠었던 목소리가 정말 거짓말처럼 부드럽고 감미롭게 변했어요. 마치 비단실처럼 매끄러운 목소리가 되었죠. 자신감에 찬 늑대는 다시 아기 염소들의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죠. 문을 열어라, 사랑하는 아가들아. 엄마가 드디어 돌아왔단다. 숲에서 너희 모두를 위해 아주 맛있는 선물을 가득 가져왔어. 어서 엄마를 안아주렴. 늑대는 자신의 목소리가 이제 완벽하게 엄마 염소와 똑같아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늑대는 자신의 치명적인 실수를 깨닫지 못했답니다. 아기 염소들은 이제 늑대의 목소리에는 속지 않았지만 문틈으로 보이는 늑대의 새까맣고 더러운 발을 보고 말았어요. 늑대가 자신의 발을 창문에 살짝 기댄 것이 화근이었죠. 아기 염소들은 엄마가 말한 두 번째 단서인 새까만 발을 보고는 경악했어요. 우린 절대 문을 열지 않을 거야. 제일 작은 아기 염소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치자 형제들도 다 같이 소리쳤어요. 우리 엄마는 너처럼 검고 더러운 발을 가지지 않았어. 엄마의 발은 깨끗하고 하얗다고. 너는 그냥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못된 늑대야. 어서 당장 여기서 사라져. 늑대는 또다시 발각되자 정말이지 분노로 이글거렸어요. 이 조그만 것들이 감히 나를 두 번이나 속이다니.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 늑대는 이를 갈며 제빵사에게 달려가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빵사님, 제가 걷다가 발을 심하게 다쳤어요. 뜨거운 반죽으로 제 발을 좀 감싸서 치료해 주시겠어요? 제빵사는 늑대의 발에 따뜻한 반죽을 정성껏 발라주었어요. 그리고는 바로 방앗간으로 가서 말했답니다. 방앗간 주인님, 제 발에 하얀 밀가루를 좀 넉넉하게 뿌려다오. 이 상처를 가려야 하거든. 방앗간 주인은 늑대의 말을 듣고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늑대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죠. 저 늑대가 또 무슨 못된 짓을 하려고 저러나? 분명 누군가를 속이려고 하는 게 틀림없어. 그래서 방앗간 주인은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늑대가 갑자기 무시무시한 눈빛으로 변하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답니다. 감히 내 부탁을 거절한단 말이냐? 만약 하지 않으면 너를 당장 잡아먹겠다. 방앗간 주인은 늑대의 섬뜩한 협박에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결국 늑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죠. 늑대의 새까만 발에 하얀 밀가루를 넉넉하게 뿌려주었답니다. 정말이지 사람들은 공포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행동하게 되는가 봐요. 그렇게 늑대의 발은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못된 늑대는 자신의 변장이 완벽해졌다고 확신했어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발도 하얗게 변했으니까요. 늑대는 세 번째로 아기 염소들의 집 문을 두드렸어요. 이번에는 더더욱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문을 열어다오, 사랑하는 아가들아. 너희들의 사랑스러운 엄마가 숲에서 돌아와서 너희 모두를 위해 아주 귀한 선물을 가득 가져왔단다. 어서 엄마를 안아주렴. 아기 염소들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번엔 왠지 진짜 엄마의 목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제일 큰 아기 염소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먼저 엄마의 발을 보여주세요. 정말 우리 엄마인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자 늑대는 주저없이 반죽과 밀가루로 새하얗게 변한 발을 창문 틈으로 내밀었어요. 아기 염소들은 그것이 정말 엄마처럼 하얗다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문을 활짝 열어주었답니다. 하지만 문 안으로 들어온 것은 세상에 엄마가 아니라 바로 그 못된 늑대였어요. 늑대의 진짜 모습을 본 아기 염소들은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허둥지둥 숨으려고 했어요. 온몸이 덜덜 떨렸죠. 한 마리는 재빨리 식탁 아래로 쏙 숨었고요. 두 번째 아기는 이불이 잔뜩 쌓인 침대 속으로 쪼르르 도망쳤어요. 세 번째 아기는 따뜻한 난로 속으로 퐁당 몸을 구겨 넣었고요. 네 번째 아기는 캄캄한 부엌 안으로 얼른 뛰어들어갔죠. 다섯 번째 아기는 커다란 찬장 속으로 후다닥 숨어버렸어요. 여섯 번째 아기는 차가운 세숫대야 밑으로 덜덜 떨며 몸을 웅크렸답니다. 그리고 가장 작고 영리한 일곱 번째 막내 아기는 조용히 괴종시계 속으로 재빨리 뛰어들었어요. 좁고 어두웠지만 가장 안전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못된 늑대는 정말 잔인하고 예의 따위는 전혀 없는 괴물이었어요. 늑대는 콧방귀를 뀌며 아기 염소들을 모두 찾아냈어요. 식탁 밑, 침대 속, 난로, 부엌, 찬장, 세숫대야 밑 숨어있는 모든 아기들을 하나씩 차례로 자신의 커다란 목구멍에 꿀꺽꿀꺽 삼켜버렸답니다. 아기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도울 수 없었어요. 오직 가장 작고 영리한 막내 염소만이 괴종시계 속에 숨어 있어서 늑대에게 발견되지 않았어요.
늑대는 시계 속까지는 찾아보지 않았거든요. 막내는 시계 속에서 덜덜 떨며 울고 있었답니다. 배가 불룩해진 늑대는 너무나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흐아, 드디어 배불리 먹었군. 그리고는 배를 통통 두드리며 초록빛 들판의 커다란 나무 아래로 가서 드러누웠답니다. 따뜻한 햇살과 배부른 포만감의 늑대는 이내 스르륵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늑대의 코 고는 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답니다. 얼마 후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엄마 염소가 숲에서 돌아왔어요. 맛있는 풀과 열매를 잔뜩 따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죠. 아, 그런데 집 문에 다가가던 엄마가 본 광경은 정말이지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답니다. 집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탁자와 의자, 벤치는 모두 처참하게 넘어져 있었고 세숫대야는 산산이 부서져 있었으며 이불과 베개는 침대에서 모두 바닥으로 끌어내려져 있었어요. 집안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 엉망진창이었답니다. 엄마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엄마는 다급하게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지만 어디에서도 아기들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아가들아, 어디 있니? 엄마가 돌아왔단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답니다. 엄마는 너무 슬퍼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고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죠. 엄마는 절망에 빠져 아기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시 불러보았어요. 큰아기, 둘째 마침내 막내의 차례가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아주 작고 떨리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엄마, 저 여기 괴종시계 속에 있어요. 엄마는 재빨리 괴종시계 문을 열었고 거기서 떨고 있는 막내 아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막내는 엄마 품에 안기자마자 훌쩍이며 늑대가 와서 다른 형제들을 모두 잡아먹었다고 무서웠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엄마 염소는 막내의 이야기를 듣고는 사라진 불쌍한 자식들을 생각하며 목 놓아 통곡했어요. 엄마의 울음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엄마는 슬픔에 잠겨 막내와 함께 들판으로 나갔어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죠. 그곳에는 늑대가 큰 나무 아래에 벌러덩 누워 있었고 그가 얼마나 크게 코를 골며 자는지 그 소리에 나뭇가지가 흔들릴 정도였답니다. 늑대의 배는 너무나 불룩해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사방에서 늑대를 살펴보았고 그의 믿을 수 없을 만큼 불룩한 배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은 분명 내 아기들의 움직임이다. 엄마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아, 하늘이시여.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하지만 희망 가득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 저 끔찍한 괴물이 저녁 식사로 삼킨 내 불쌍한 아이들이 어쩌면 아직 살아있을 수 있을까? 만약 살아있다면 내가 반드시 구해내고야 말겠어. 엄마의 얼굴에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답니다. 엄마는 막내에게 얼른 집으로 달려가서 날카로운 가위와 튼튼한 바늘, 그리고 질긴 실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막내는 엄마의 말대로 재빨리 집으로 달려갔다 왔죠. 엄마는 괴물처럼 잠들어 있는 늑대의 배에 조심스럽게 가위를 대고 가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칼집을 넣자마자 세상에 아기 염소 한 마리가 꿈틀거리며 머리를 빼꼼 내밀었어요. 엄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조금 더 배를 조심스럽게 자르자 나머지 6마리도 하나씩 튀어나왔답니다. 모두 살아있었고 거짓말처럼 상처 하나 없었어요. 늑대가 너무나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들을 씹지도 않고 통째로 꿀꺽 삼켰던 덕분이었죠.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아기들은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아왔어요. 엄마와 아기들은 기쁨이 넘쳐서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아기 염소들은 다시 엄마를 만난 기쁨에 깡총깡총 뛰며 행복해했죠. 모든 슬픔은 사라지고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판에 울려 퍼졌답니다. 그러자 엄마 염소가 아이들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가들아, 이제 우리 못된 늑대에게 본때를 보여줄 시간이야. 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크고 무거운 돌들을 주워 오너라. 저 못된 놈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그의 불룩한 배 속을 그 돌들로 가득 채워버리자. 그래서 7마리의 아기 염소들은 작은 몸으로도 힘껏 주변에 있는 크고 무거운 돌들을 날라왔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늑대의 배 속에 집어넣었답니다. 늑대의 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불룩해졌어요.
그 후 엄마 염소는 재빨리 바늘과 실을 이용해 늑대의 배에 난 상처를 아주 튼튼하게 꿰매어 마무리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늑대는 너무나 깊은 잠에 빠져 있어서 자신의 배가 돌로 가득 채워지는 것도 다시 꿰매어지는 것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꿈쩍도 하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늑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였어요. 그는 여전히 배부른 듯 하품을 하며 느릿느릿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몸을 일으키자마자 뱃속의 무거운 돌들 때문에 몹시 갈증을 느꼈어요. 목이 너무나 말랐죠. 그래서 시원한 물을 마시기 위해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가로 가려고 했어요. 우물까지 걸어가는 내내 걸음을 옮길 때마다 뱃속의 무거운 돌들이 서로 부딪히며 쿵더덕 쿵더덕 덜컹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답니다. 늑대는 자신의 뱃속에서 나는 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몸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죠. 그러자 늑대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며 혼잣말처럼 외쳤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뭐가 이렇게 시끄럽게 쿵쿵대며 내 뼈를 때리는 거지?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부드러운 염소 새끼 6마리가 내 뱃속에 있었는데 세상에, 이것들은 그냥 크고 무거운 돌덩이뿐이잖아. 어쩌면 이런 일이. 늑대는 영문도 모른 채 우물에 도착했어요. 늑대가 우물가에 도착해서 몸을 굽혀 시원한 물을 마시려는 순간이었어요. 그의 불룩한 뱃속에 가득 채워진 무거운 돌들이 늑대를 아래로 강하게 끌어당겼답니다. 늑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더니 결국 차갑고 깊은 우물 속으로 풍덩 소리와 함께 빠뜨려지고 말았어요. 늑대는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허우적거렸지만 무거운 돌들 때문에 헤엄칠 수도 없었고 아무도 그를 도울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못된 늑대는 비참하게 우물 속에서 익사하고 말았답니다. 7마리의 아기 염소들은 이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늑대가 우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자 아기 염소들은 너무나 기뻐서 달려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가 죽었어요. 늑대가 죽었어요. 이제 우린 안전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우물 주위를 돌고 돌며 기쁨의 춤을 추었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판 가득 울려 퍼졌어요. 엄마 염소와 7 아기 염소들은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고 따스한 햇살만이 그들의 앞날을 비추어 주었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어요. 엄마는 항상 아기들을 사랑했고 아기들은 엄마의 품에서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